2025년 8월 4일. 야구 팬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사건이 전혀 예고 없이 터졌다. 전날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재생되던 불꽃야구 14회가 돌연 유튜브에서 사라졌고, 팬들은 혼란과 불안 속에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본방송 당일도 아닌 다음날 오후 4시경이었다. 한 팬이 영상이 비공개 처리됐다는 소식을 커뮤니티에 올리자마자 관련 게시글과 댓글이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모두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의문만 맴돌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SNS에는 혹시 또 그때 그 사건이 반복되는 건가? 라는 불길한 추측이 삽시간에 퍼졌고, 과거 갈등을 기억하는 팬들은 더욱 예민하게 반응했다. 특히 JTBC와 제작사 스튜디오 시원 간의 오래된 갈등이 다시 불거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불과 몇 달 전, 두 회사의 극심한 의견 충돌로 최강야구가 시즌 중단 위기에 몰렸던 전례가 있었기에 이번 사태는 결코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 없었다. 한동안 침묵하던 제작진은 결국 입을 열었다.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비공개 조치는 일시적인 기술적 문제였으며 저작권 문제는 단순한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뒤따랐다. 콘텐츠 평론가 김하진은 제작사와 방송사 간의 이해관계 충돌, 그리고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둘러싼 장악력 싸움이 배경에 깔려 있을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렇지만 사태는 생각보다 빨리 수습됐다. 몇 시간 만에 14회 영상이 재업로드되었고 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 짧은 소동이 던진 파장은 의외로 컸다. 팬덤 내부에서는 이 팀이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 진짜 구단처럼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과 함께 앞으로 벌어질 더 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갔다. 불꽃야구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마치 해체 위기의 야구단이 전면 리빌딩을 거쳐 새롭게 리그에 출전하는 듯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불꽃야구의 변화는 단순한 프로그램 개편이 아니었다. 팀 이름을 몬스터즈에서 파이터즈로 바꾸고 선수 구성과 코칭 스태프를 전면 교체하며 사실상 완전히 새로운 구단으로 거듭났다. 이는 마치 위기에 몰린 프로야구단이 구단주부터 선수까지 전부 바꾸고 리그에 재도전하는 장면을 연상케 했다. 팬들은 이러한 과감한 변화에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고 선수들은 한층 더 진심 어린 플레이로 경기장을 달궜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SBS 플러스를 통한 생중계 전략이 있었다. 불꽃야구는 올해 처음으로 고척돔에서 열린 두 차례 직관 경기를 전면 생중계로 전환하며 실시간으로 팬들과 호흡했다. 특히 전국 투어 직관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인천, 대전 등 다양한 도시를 순회하며 팬들과 직접 만나는 방식은 야구 팬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현장에서의 열기와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생생한 긴장감이 결합되면서 불꽃야구는 보는 예능을 넘어 참여하는 스포츠로 진화하고 있었다. 인천문학 경기장에서 열린 세 번째 직관은 이러한 변화의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예스24를 통한 티켓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매진 행렬이 이어졌고 경기장에는 지역 팬들과 전국에서 모인 관람객이 뒤섞여 함성을 질렀다. 방송 관계자들은 이제 불꽃야구가 진짜 구단과 다를 바 없다는 평가를 쏟아냈다. 단순한 쇼 프로그램이 아니라 팬덤과 지역사회, 그리고 콘텐츠 제작사가 결합한 하이브리드 스포츠 예능의 표본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흐름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어졌다. 바로 다연 파이터즈 파크의 등장이다. 대전 지역에 새롭게 조성된 이 전용구장은 불꽃야구의 상징적인 거점이 될 예정이었다. 지난 5월 첫 보도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90% 이상 완공 단계에 이르렀고 개장 소식이 알려지자 팬들의 기대감은 폭발적으로 치솟았다. 대전시장은 공식 인터뷰에서 7월부터 11월까지 총 9회의 직관을 통해 약 10만 명의 관람객이 대전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밝혔는데 이는 단순한 방송 콘텐츠 이상의 경제적 파급력을 보여주는 수치였다. 다연 파이터즈 파크의 완공 소식은 불꽃야구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주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 전용 구장은 단순히 경기를 치르는 장소가 아니라 팬과 선수, 그리고 지역사회가 하나로 연결되는 상징적인 공간이었다. 관람석 배치부터 응원석 구조, 팬존과 굿즈 스토어까지 세밀하게 설계되어 관객이 경기 내내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대전시는 개장 준비에 총력을 기울였고 지역 상인들과 협력해 경기 날에는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는 불꽃야구가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을 넘어 지역 경제와 팬덤 문화가 결합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허브로 진화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선수 개별 응원가 제작 프로젝트였다. 기존의 등장곡과는 별도로 각 선수의 개성과 경기 스타일을 반영한 오리지널 응원가가 제작되어 팬들에게 공개되었다. 일부 선수는 인천 직관을 앞두고 자신의 응원가를 깜짝 선공개하며 팬들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경기 당일 수천 명의 팬들이 한 목소리로 응원가를 부르며 경기장을 울릴 때 그 현장은 마치 KBO 프로야구 경기와 다름없는 열기로 가득 찼다. 많은 팬들은 이제 진짜 프로구단처럼 느껴진다는 소감을 SNS에 올렸고 어떤 이들은 응원하다 목이 쉴 정도였다고 전했다. 현장에서의 감동은 화면으로 전달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흘리는 땀방울, 관중석에서 울려 퍼지는 함성, 응원 도구가 만드는 리듬감이 하나로 어우러져 경기장을 압도했다. 제작진은 이러한 현장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각도 카메라 촬영과 실시간 현장음 전달 시스템을 도입했고 생중계 시청자들도 마치 경기장에 있는 듯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었다. 불꽃야구는 이제 야구를 흉내낸 예능이 아니라 진짜 야구를 하는 사람들의 예능이라는 새로운 평가를 얻기 시작했다. 이 모든 흐름은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갈등, 전용 구장의 탄생, 그리고 직관 문화의 폭발적인 성장이라는 세 가지 축이 맞물리면서 불꽃야구는 2025년 하반기 한국 방송계를 뒤흔드는 핵심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시청률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팬덤 문화, 지역 경제,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심에 선 것이다. 스포츠 문화 전문가 이도 박사는 불꽃야구는 향후 한국형 스포츠 예능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모델이 성공하면 야구뿐 아니라 다양한 종목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확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았다. 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갈등은 여전히 물밑에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번 비공개 사태는 그 긴장선이 언제든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JTBC와 스튜디오 C1은 저작권과 수익 분배, 그리고 콘텐츠 재방송 권한 문제에서 여전히 명확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기술적 문제로 봉합됐지만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불안 요소는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운영에 있어 언제든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꽃야구는 자신들만의 속도로 전진했다. 제작진은 매 경기 새로운 기획과 연출을 시도하며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였다. 선수들 또한 방송을 위한 경기라는 틀을 넘어 실제 야구 경기처럼 전력을 다했다. 이런 진심은 고스란히 팬들에게 전해졌다. 경기 도중 선수와 팬이 눈을 맞추며 주고받는 미소, 홈런 후 관중석을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 경기 종료 후 팬사인회에서 이어지는 소통은 단순한 예능의 팬 서비스를 넘어 진짜 프로스포츠의 팬 경험과 맞먹는 수준이었다. 고척돔 직관에 다녀온 한 팬은 현장에서 느낀 전율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TV로 볼 때는 느끼지 못한 선수들의 표정, 경기장의 공기, 수천 명이 한 목소리로 부르는 응원가는 그 자체로 감동이었다고 전했다. 제작진 역시 이런 팬들의 반응을 의식하며 더욱 섬세한 연출과 장면 구성을 고민했다. 그 결과 불꽃야구는 매회 시청자들에게 다음 주가 기다려지는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방송계 내부에서도 이건 새로운 장르의 탄생이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서 불꽃야구의 행보는 단순한 인기 예능을 넘어 콘텐츠 산업의 실험실로 불리기 시작했다. 직관 문화의 확산, 지역 밀착형 구장 운영, 선수 개별 브랜딩, 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긴장관계까지 이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불꽃야구만의 독창적인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순히 시청률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감동과 경험을 만들어내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자리 잡고 있었다. 불꽃야구의 진화는 경기장 안팎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경기장 안에서는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팀워크 강화가 눈에 띄게 이루어졌고 경기장 밖에서는 팬 커뮤니티와의 결속이 더욱 단단해졌다.
제작진은 단순히 경기 영상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했다. 비하인드 영상, 선수들의 인터뷰, 훈련 현장 공개, 그리고 팬이 직접 참여하는 이벤트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유기적인 스토리로 엮이며 불꽃 야구만의 독특한 팬 경험을 만들어냈다. 특히 SNS를 통한 실시간 소통은 프로그램의 또 다른 무기가 되었다. 경기 중계와 동시에 진행되는 라이브 채팅, 현장 관람객의 인증샷 공유, 선수들이 직접 올리는 짧은 영상은 팬들에게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는 기존 예능이나 스포츠 중계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었다. 한 팬은 내가 응원하는 팀과 방송이 내 목소리를 바로 듣고 반응한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소통 방식은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더욱 강화했다. 불꽃야구는 각 직관 경기마다 해당 도시의 특색을 살린 이벤트를 진행했다. 인천에서는 바다를 테마로 한 응원전, 대전에서는 지역 명물과 결합한 푸드 페스티벌이 열렸다. 이런 방식은 단순히 경기를 보러 오는 팬들뿐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까지 불꽃야구의 관객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냈다.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인 파급력이 발생했고 일부 자영업자들은 불꽃야구 경기가 있는 날은 매출이 2배 이상 오른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모든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도 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미묘한 신경전은 계속됐다. 공식 입장에서는 서로를 존중한다고 말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권리 구조와 운영 방식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 업계 전문가들은 불꽃야구가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팬들의 시선은 여전히 경기장과 선수들에게 쏠려 있었고 제작진은 그 집중력을 경기의 열기와 감동으로 되돌려주고 있었다. 불꽃야구의 여정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송하는 차원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 본격화된 것이다. 팬들은 더 이상 화면 속 관객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움직이고 있었다. 직관 경기 때마다 팬들은 자발적으로 응원 도구를 제작하고 응원 문구를 준비하며 심지어 일부 팬들은 직접 응원 퍼포먼스를 기획해 현장에서 선보였다. 이처럼 팬 주도의 응원 문화는 선수들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제작진에게는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프로그램이 던진 메시지는 분명했다. 우리는 단순히 야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야구를 매개로 한 감동과 경험을 전달한다. 이 철학은 제작진의 연출뿐만 아니라 경기장 운영 방식, 선수와 팬의 관계 설정, 지역사회와의 협력 구조까지 전반에 스며들었다. 불꽃야구는 경기 한 편 한 편이 하나의 드라마로 완성되도록 구성했고 그 드라마 속 주인공은 선수와 팬 모두였다. 다현 파이터즈 파크의 개장은 이러한 철학이 가장 잘 드러난 순간이었다. 개장 당일, 경기장 입구는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형성되었고 각종 굿즈 부스와 포토존에는 인산인해가 몰렸다. 경기 전 펼쳐진 오프닝 세리머니에서는 지역 합창단이 불꽃야구 주제가를 라이브로 부르며 관중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선수들은 차례로 등장해 팬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경기장을 한 바퀴 돌았고 이 장면은 생중계를 통해 전국에 전달되었다. 화면 너머의 시청자들조차 그 현장의 열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경기 중에도 다양한 이벤트가 이어졌다. 특정 이닝이 끝날 때마다 진행되는 관객 참여 퀴즈, 홈런이 나올 때마다 터지는 불꽃놀이, 그리고 이긴 팀이 팬석 앞으로 달려와 함께 응원가를 부르는 장면은 불꽃야구만의 상징적인 순간이 되었다. 이런 세심한 연출은 팬들에게 우리가 이 팀의 일부라는 소속감을 안겨주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권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향후 전용 구장의 운영권, 수익 배분, 콘텐츠 2차 활용 등에 대한 세부 협의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불꽃야구는 흔들리지 않았다. 제작진은 갈등은 조율의 과정일 뿐 우리의 목표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매주 새로운 감동을 만들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제 불꽃야구는 하나의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 한국형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블루프린트로 자리매김했다. 시청률과 화제성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팬덤 문화 확산,
스포츠 저변 확대라는 3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 문화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다른 종목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여정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다. 그라운드 위에서 땀을 흘리는 선수들, 매 장면을 고민하며 연출하는 제작진,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함께 호흡하며 응원하는 팬들. 이 셋이 만들어내는 화학작용이 바로 불꽃야구의 진짜 힘이었다. 앞으로도 이 뜨거운 여정은 계속될 것이고, 그 다음 페이지는 여전히 흥미와 기대, 그리고 감동으로 채워질 것이다. 불꽃야구의 진짜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른다.